자, 이번 시간에는 투시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투시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선생님이 직접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투시도를 그리기 전에 제도용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종이가 제도용지입니다. 제도용지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시도를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이미 그려놓은 거예요. 제도용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제도판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I형 자라고 부릅니다. I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T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삼각자가 있고요. 삼각자는 종류가 이렇게 45도랑 여기 보는 것처럼 30도와 60도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작은 거 사면 그림 그릴 때 힘들어요. 지금 이 정도 크기는 돼야 충분히 그림이 작도가 되겠죠. 이거보다 작은 거는 여러분들이 작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크기가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작은 자의 눈금을 보면 44, 45cm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좀 큰 거는 보면은 0부터 44, 이것도 45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 사이즈가 거의 똑같게 나오죠. 그렇죠?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려면 지금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괜찮지만 스케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스케일을 준비하셔야 도면을 그릴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제도를 하다 보면 지우개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도 B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도자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60도, 그리고 30도, 45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각도를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각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자가 있고요. 지금 시간에는 이 각도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각도자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우개질을 하다 보면 깨끗하게 지우개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지우개 칼입니다. 이 칼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고 지우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판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티스트 테이프, 이 종이 테이프라고 부르죠. 이 아티스트 테이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 모서리를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이 테이프는 떼기가 편해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쓰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는 종이가 찢어지기 쉬워요. 지금 이것도 종이 테이프긴 하지만 하면은 좀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카치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고 아티스트 테이프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런 템플릿인데, 지금 여기서는 템플릿이 필요가 없지만 이런 템플릿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콤파스가 없어도 이걸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 말고도 여기 보면 육각형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예전에 샀어요. 공부할 때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어를 그리는 게 있고요. 도어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 200분의 1이라고 써있죠. 200분의 1을 도면을 그릴 때 여기 보면 8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 사이즈가 800, 그 다음 700, 600, 450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을 그릴 수 있게, 오피스 테이블을 그릴 수 있게, 그래서 테이블과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 그 의자 이런 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게 있죠.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원형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을 그릴 때 필요한 것들, 욕실을 그릴 때, 그 다음에 이건 장애인 화장실 그릴 때, 락커를 그릴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구획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를 그릴 때 필요한 것들, 주차장 그릴 때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방위 표시할 때 필요한 애들, 이런 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사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리는 거를 추천하긴 하는데, 시간상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도용 샤프입니다. 제도용 샤프. 지금 이 샤프 같은 경우에는 0.9mm 짜리고요. 여기 보면 0.3mm 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0.7mm, 0.5mm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용 샤프를 이용해서 그리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고요. 선생님처럼 좀 숙달이 된 상태에서는
샤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없더라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선의 두께를 표현하는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샤프 종류를 3가지 이상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0.5mm짜리 일반 샤프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0.7mm 그리고 0.3mm 요 정도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제도를 할 때 선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두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고요. 지금 시간에는 투시도를 그리는 거니까 선의 두께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리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시도를 작도할 때 참고를 하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큐브 4개가 쌓여 있는 평면도가 있고요. 여기에는 인면도입니다. 이 평면도를 옆에서 바라본 큐브를 옆에서 바라본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큐브가 아니라 일반 도면을 그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대체합니다. 이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평면도도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피처 프레임이라고 하는 PP, 그 다음에 HL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려면 이런 인면도 이외에 이 옆에 단면도를 놓고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면도, 단면도를 2개 다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인면도는 여기다 놓고 이쪽에 반대쪽에 보이는 인면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면도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치면 남서양 인면도가 있고 이쪽에 남동양 인면도가 있습니다. 근데 남서양 인면도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이쪽의 인면도, 남동양의 인면도를 똑같은 레벨에 맞춰서 여기 수평선에 맞춰서 여기에다 놓고 그리면 이쪽 인면도를 보고 이쪽 면을 그리고요. 이쪽 인면도는 여기 있는 인면도를 보고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만 놓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릴 때 이쪽과 이쪽에 그림 그리는 게 어느 한쪽이 강조된 게 아니라 양쪽을 둘 다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인면도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놓고 그리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도를 해볼 텐데 작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피처 프레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 스탠딩 포인트,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는 거는 여기 내가 바라보는 지점, 여기 스탠딩 포인트에서 물체를 바라보면 이 물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쳐다보면 이 면을 다 그릴 수도 있어요. 이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선의 중간쯤 어디에 있는 요 점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점을 여기서 바라보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스탠딩 포인트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기도 하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첫 시작점과 끝점 요 2개만 알면 이 점은 요 2개를 찾은 다음에 선을 연결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시도를 그릴 때는 모든 점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을 이루는 것들의 모서리들만 찾아서 작도를 합니다. 그게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우개로 일단 깨끗하게 지우고요. 제도비를 쓰는 이유는 손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림이 번져요.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제도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여기 스탠딩 포인트에서 이 모서리 점을 쳐다보고 시선의 축을 날려요. 어떻게?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피처 프레임까지 가서 만나겠죠? 그 다음 요 점 다 그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사이즈가 애매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요 점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도 이 점을 바라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모서리가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 점을 찾으면 이 점을 이용해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수선의 발 기억납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 텐데 가물가물할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내리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에 피처 프레임과 만난 이 점에서부터 직각으로 쭉 여기서도 직각으로 쭉 여기서도 쭉 이렇게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 물체가 여기에 3차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선분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이 선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죠. 이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옆에 있는 인면도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인면도에서 알아내려면 지금 이 인면도만 가지고는 이 위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체가 1대1 크기로 그려지는 지점을 찾으면 그림 그리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겁니다, 아마. 자, 여기서부터 임의의 선을 그릴 거예요. 어디까지? 피처 프레임과 만나는 선까지. 그래서 요 선분이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 물체가 이만큼 큰 사이즈의 물체라고 우리가 임의로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상의 물체가 미자를 이용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물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체의 꼭지점이 모서리가 여기 피처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처 프레임과 이게 피처 프레임이면 도형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피처 프레임에 비춰진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는 건데 붙어 있다라는 말은 피처 프레임의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게 여기에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에서 비치는 사이즈는 실제 크기랑 동일한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실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선은 무시하세요. 도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얘가 평행하게 그려오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높이가 레벨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여기 어디에 존재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선분이죠. 하나의 선입니다.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소실점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점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 이 점에서부터 여기 소실점이 여기 있죠. 이 소실점이 평면상의 여기 소실점이 인면상의 소실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요 위치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디가 생깁니까? 여기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생기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 선 중간에 있는 얘라고 하는 요 점은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이 점은 여기에 피처 프레임의 상에 맺힌 애는 여기 가서 생기는 거야. 여기가 내가 알고 싶은 점은 여기 A라는 점인데 요 A라는 점은 여기 가서 만나는 거고 B라고 하는 데는 이게 여기 만나서 여기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B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B, 여기는 B 다시, 여기는 B. 헷갈리니까 여기 점을 두 개 지을게요. 얘는 A, 여기는 A 다시, 얘는 A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상의 점 C라고 하는 애는 C이면서 동시에 C-이고 얘는 C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요점 D라고 할게요. D는 여기가 D-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만난 요 점이 D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선분과 요 선, 요 직선상에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생길 수가 없겠지.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찾아야 돼. 다시 찾아야 돼. 근데 찾는 방법은 하나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왜냐? 여기 B라고 하는 얘는 여기서부터 꺾여서 이쪽 방향으로 선분이 생겼죠. 그 말은 이쪽 방향 D가 있는 요점으로 가는 부분은 소실점이 2번 소실점 방향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 그럼 소실점 방향이 여기. 요로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D에서부터 이쪽 방향 소실점 2번으로 이렇게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아지니까 이 D라고 하는 애는 어디 가서 맺혀? 여기 가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A, B, C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찾았어. 내가 원하는 점을 다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지점, 요 맨 밑바닥 지점을 우리가 A, B, C를 찾았어. 그죠? 여기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야겠죠. 여기를 찾을 땐 어떻게 찾으면 될까? 동일한 방법으로. 요 점이 여기 가서 만났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서 있는 면 전체가 픽처 프레임과 만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가 동일한 레벨이지만 이 위에 꼭 맨 위에 있는 큐브에서도 여기가 동일한 레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점은 큐브의 모든 레벨에서 동일한 높이에 맺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모든 큐브의 레벨에서 동일한 높이에 맺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얘에서부터 이 소실점 1번 방향으로 작아지게 돼 있어. 그려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있는 점은 소실점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위에 있는 큐브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큐브는 여기서 여기를 살짝 안 맞네.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애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겁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요 지점이 B가 되는 요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소실점 2번 방향으로 작아지는 거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그래볼게요.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그 다음 요 점이랑 요 점이 이렇게. 다음 여기랑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SP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SP에서 이 물체를 바라봤을 때 픽처 프레임에 만나는 여기 A, B, C, 그 다음에 여기 D라고 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내가 원하는 형태의 투시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선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좀 지저분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지워내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내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지우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하시길 바래요.